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풍TV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요. 우리나라 언론 자유지수가 급락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 들어서 언론 탄압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로 지금 썼는데 제가 이 기사를 쭉 읽어보면서 이야, 이거 정말 자의적이고 편파적인 통계 왜곡이다. 이래서 제가 이 10분 논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통계 자료는 어떤 통계 자료를 인용했냐면요. 국경 없는 기자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1985년에 만들어졌는데 프랑스에 있는 무슨 라디오 기자 출신 로베르 메나르라는 자가 만든 국경 없는 기자회는 NGO 단체입니다. NGO 단체. 그런데 이 국경 없는 기자회의 통계가 마치 뭐 성경인 것처럼 어떤 뭐 법전인 것처럼 바이블인 것처럼 이걸 인용해서 대한민국 언론 자유가 완전히 급락해서 윤석열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는 거의 뭐 딱 찍어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언론이 마치 독재 국가와 유사하다. 뭐 이런 뉘앙스를 지금 띠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언론 자유 지수라는 걸 이 기사를 보고 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윤석열 2년 한국 언론 최악. 박근혜 때보다 못한 64점.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또 관련 또 기사가 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언론 약탈 수단이 된 방통위와 방심위, 비판 매체 검열 급급. 뭐 이것만 보면 대한민국은 완전히 언론 탄압하는 독재국가인 것처럼 뉘앙스를 띄우고 있는데, 자, 언론 자유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구글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제가 언론 자유지수를 한번 쭉 봤어요. 보니까, 자, 먼저 2005년에서 2021년까지 그 통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언론 자유국가. 시청자 여러분, 아시아에서요, 언론 자유가 있는 나라 몇 군데인지 아세요? 두 군데. 한국하고 일본. 그 이외에 아시아 국가에서 언론 자유 있는 나라 있어요? 홍콩도 이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응? 한국하고 일본이 언론 자유를 좀 구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1등이 항상 한국이에요. 자, 대통령을 이렇게 씹어댈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기자라는 자가 삼성 슬리퍼 신고 나와서 주머니에 손 꾸질러 놓고 대통령 뒤에다가 출근하는 그 대통령 뒤통수에 대다가 뭐라고 고함치는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아마 CNN 기자가 그랬으면 그 CNN 기자 그만 못할 거예요. 근데 MBC의 그 기자는 여전히 잘 있어요. 상까지 받고. 마치 참 언론인인 것처럼.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언론 자유 없습니까? 언론 탄압하는 독재 국가입니까? 미국이요. 미국이 언론 자유의 어떤 존중되는 나라라고 하잖아요. 수정헌법 1조도. 여기 미국도 말이죠. 2017년 이 랭킹에 보면은 43위. 트럼프 일대 45위.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44위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40등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미국도. 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통계에 보면은 노무현 정권 때 40위권, MB 정부 때 40위권, 박근혜 정부 때 50위권 하다가 탄핵 정국이 되면서 60위권, 문재인 정부 때 다시 40위권, 윤석열 정권 때 40위권 하다가 올해 들어서 60위권으로 랭킹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한겨레 신문은 요거만 딱 끄집어내서 야, 40등 하다가 60등 됐잖아. 완전히 급락했어. 언론 탄압하네? 완전히 독재국가네? 이런 식으로 기사를 몰아가는 거예요.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이게. 랭킹을 쭉 치면 이렇게 보세요.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지수는 한 40위권에서 50위권 사이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의 언론 자유지수와 유사한 거예요. 자,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기 나라 대통령, 자기 나라 수상을 마음대로 씹어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러시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응? 바로 시베리아인데. 시베리아로 날아가는데. 응? 시베리아 감옥에서 지금 숨지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뭐지? 아프리카 가보세요. 응? 뭐 언론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 응? 또 중앙아시아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우리 바로 인근에 있는 북한은 최고 꼴등입니다. 언론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건 인민 선전선동부가 다 하는 건데. 뭐 인근에 뭐 있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2024년에 지금 보면요. 우리 인근에 있는 국가 한번 봅시다. 일본
일본이 70입니다. 72. 대만, 타이완 55위. 뭐 한국이 지금 40위권에 있다가 62위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해서 여론을 호도해서 되겠어요? 저는 오늘 이 기사가 대단히 편파적이고 자기적이고 자의적인 왜곡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대통령을 그냥 마구 씹어댈 수 있는, 대통령 뒤통수에 대놓고 그냥 고함을 칠 수 있는 나라가 언론 자유가 없는 독재 국가예요? 그리고 이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하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뭐 도대체 무슨 단체인데, 마치 언론 탄압하는 기사 쓸 때는 꼭 요 단체의 언론 자유 지수를 인용합니다. 자, 보십시다. 문재인 정권 때 40위권, 비교적 언론 자유 순위가 높았다. 예를 들자면 보세요. MB 정부 때 40위권, 박근혜 정부 때 50위에서 60위권, 문재인 정권 40위권. 이러니까 그때 기사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와, 10등 올랐다. 지금요, 문재인 정권 때 2017년 5월에 집권하자마자 석 달 만에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공영방송 장악 문건 만들어서 돌린 정권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근데 무슨 40위권이야. 이거는 100위권으로 물러나야 될 언론 자유 지수라고요. 그럼 국경 없는 기자회는 왜 이때 문재인 정권은 40위권으로 후한 점수를 줬지? 바로 국경 없는 기자회 자체가 편파적인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단체의 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이 막 탄압받고 대통령을 마음대로 씹어댈 수 있는 국가인데 독재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됩니까? 자, 그리고 관련 기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이 기자들이 글로서 혹세무민하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의 실태입니다, 여러분. 언론 약탈 수단이 된 방통위와 방심위, 비판 매체 검열급급. 엄밀히 말하면 비판 매체가 아니죠. 특정 진영의 스피커 역할하는 편파적인 언론 매체에 대한 정당한 조치죠. 정당한 조치죠. 지금 유희린 방심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사안이 있으면 빨리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주잖아요. 그러면 가짜뉴스, 허위 방송, 음모론 방송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유희린 방심위원장 전임 위원장이었던 정연주, 전 KBS 사장 출신인 정연주 방심위원장이 어떻게 했어요? 방심위에 이의 신청을 내면 길게는 8개월, 9개월 걸렸어요. 왜 이렇게 빨리 처리하지 않느냐 하니까 밀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밀려서. 들어온 신청된 순서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억측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급한 건 빨리빨리 해결해야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봤을 때 정연주 방심위가 있었던 그 시기 우리나라는 김어준, 김재동, 신장식 이런 가짜뉴스와 음모론 뉴스가 판을 치는 엉망진창인 미디어 시장이 된 겁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언론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고 누구 말이 진짜인지 누구 말이 가짜인지를 알 수 없는 엉망진창인 미디어 시장을 만들어버린 게 정연주 방심이라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방통위 방심위, 특히 방심위, 유일인 방심위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한겨레 신문은 지금 이게 싫은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신빙성이나 신뢰성이 보장되지도 않는 국경 없는 기자회가 어떻게 각 모든 나라의 언론 상황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거기가 무슨 성경이고 바이블이에요? 법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쓴다는 것은 이 매체 자체가 편파적이라는 걸 방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겨레 신문의 이 기사는 대표적인 편파적인 보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이영풍TV였습니다.